22일 릴레이 건강강좌 강의를 맡은 뚱뚱한 내과 의사 성모 길내과 원장 기욱현입니다. 됐어? 안녕하세요. 강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제22회 릴레이 건강강좌 강의를 맡은 성모 길내과 원장 기욱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죠. 생로병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경경색, 협심증, 치매, 그리고 여러가지 암들, 전립선 비대, 요실금, 변실금, 노쇠. 과연 이런 병들을 다 피해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오늘 따져보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당뇨, 글쎄 나이가 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에서 당 이용은 떨어지니까 당이 높아지죠. 혈관 입장에서 보면 설탕에 혈관이 쩔어지는 거죠. 합병증이 생기고, 고혈압, 세월이 가면 혈관이 좁아지고 머리, 콩팥,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내야 되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높은 압력이 기관에 전해지면 상처를 입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 머리의 혈관도 막히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치매가 생기고 이런 병들을 겪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암인데요. 우리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은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할 길이 있는데 4기 넘어서 3기 넘어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부지런함을 부려서 검진을 하게 되는 게 이것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내과 개원을 하고 있는 내과 의사인데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의사가, 내과 의사는 특히나 생보다는 사, 환자의 죽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6년 동안 병에 대해서 싹 배우기는 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초보 의사 시절 인턴 때 한 90세 되신 여자 환자가 왔었는데, 할머니니까 한 가족이 6명 다 몰고 우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겠다,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괜찮아 보여서 피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걸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고 한 30분 지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피검사 딱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안 돌아가시겠는데요? 딱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뒤쪽에서 삐 하고 심전도가 정지 상태의 음을 내더라고요. 아,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우리가 가진 이 피검사, 엑스레이,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위한 도구들이 이 할머니의 생명에 모든 거를 다 대변해 주지 못하는구나. 진짜 자연사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교육이 증거 위주의 의학, 여러 가지 증거가 가진 의학만을 환자한테 설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 환자가 저 의사는 왜 이렇게 몰라? 말할지언정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위주로 의학 지식에 대해서만 말하다 보니까 그 외에 스트레스나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잘 안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잘 하고 환자한테 이해가 되게끔 잘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릴레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성인의 주 사망 원인은 뇌졸중, 심장질환, 각종 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암은 빼고 뇌졸중, 심장질환인데,
이것이 결국은 다 혈관과 관계된 것이라서 이렇게 오른쪽에 예쁘게 새긴 혈관이 변하게 됨으로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여러 가지 혈관성 치매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짐에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고 여기 고지혈증, 지질들이 쌓이고 혈소판들이 뭉쳐서 또 쌓이고 오래되면 이렇게 섬유화된 캡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증,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심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 이런 합병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도 역시 혈관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있는 혈관도 말하자면 혈관이 설탕에 쩔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쩔어지니까 흐물흐물하고 잘 터지고 막히니까 새로운 혈관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혈관은 또 약하니까 잘 터지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장 입장에서도 혈관에서 혈류가 잘 안 가니까 또 만성 신부전도 생기게 되고, 단백뇨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콩팥이 망가지다 보니까 단백뇨가 나오게 되고, 신경은 당이 이렇게 신경을 감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각 전도가 늦어져 갖고 감각 인상이 오거나, 다리로 입장에서 보면은 다리에 종이떼기를 하나 댄 것 같은 그런 감각 이상, 저림감, 통증 이런 것이 일어나고, 대혈관도 역시 막히고 또 터지고 그러면서 합병증들이 오고, 치아도 역시 혈류가 잘 안 감에 따라서 산소가 모자라 그러면서 충치, 풍치 같은 게 또 생기게 되고, 피부도 피부에 수분이 모자르고 혈류가 잘 안 통함이 되면서 가려움증, 피부 감염, 당뇨병성 피부병, 궤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서 이런 대혈관병증, 합병증, 또 미세혈관 합병증 등을 잘 조절해서 삶의 질을 잘 유지하게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 이걸 도식화해서 보면은 지질 농도 조절, 혈압 정상화, 금연하고, 혈당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규칙적 운동.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짚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혈관병증도 마찬가지고 혈당 조절,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발 관리 이런 것도 제가 하나씩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대혈관병증을 보면은 큰 혈관이 앞에 본 슬라이드와 같이 이렇게 지질이 쌓이고 터지면서 출혈이 일어나고 괴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히고 그러면서 합병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심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간상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렇게 좁아진 협심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뇌동맥에서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렇게 하얗게 뇌세포들이 죽은 영상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리의 혈관도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다리 저림감, 또 자결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지동맥 죽상경화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원래 잘 가야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새로운 혈관이 늘어나면서 터지게도 되고, 새로운 혈관이 나타남에 있어서 증식성 망막증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상당히 심각한데 당이 조절 안 되고 이쪽에 다리 끝까지 혈류가 잘 안 가다 보니까 피부 병변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 담가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다쳐도 본인이 느끼지 못해서 이런 상처들을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썩게 됩니다. 그리고 궤양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내버려두면 썩으니까 이렇게 다리 한쪽을 자르게 되는, 발가락 한쪽을 자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봤을 때 당뇨병 조절 합병증 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할 게 당뇨병에서 엄격한 혈당 조절뿐이 없다. 그게 답입니다, 사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혈당을 잘 조절돼야 되는가?
보니까 이상적인 목표는 이렇게 빨간색, 공복시 혈당은 100 정도, 100 이하면 더 좋고, 취침 전 혈당은 140 미만, 당화혈색소 6 정도, 혈압은 130에 85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중성은 200 미만.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목표가 있지만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당은 춤을 추게 돼 있고, 하지만 이렇게 수용 가능한 목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러플리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당화혈색소인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피검사 하셨어요? 피검사 합시다. 그 얘기가 결국은 이 당화혈색소, 당신이 과거 3개월 동안 어떻게 당 조절을 하고 있었나, 그 객관적인 지표를 보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적혈구,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평균 수명이 120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당화되는 그것을 측정해서 얼마나 이분이 당뇨가 잘 조절됐나, 이걸 보는 수치가 당화혈색소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LDL, Low Density Lipid가 기준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고지혈증 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TC라고 써있는 거 토탈 콜레스테롤, LDL, Low Density Lipid, TG, 트리그리슬라이드, HDL, High Density Lipid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토탈 콜레스테롤이는 LDL 더하기 TG 나누기 5 더하기 HDL,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국 뭉뚱그려서 토탈 콜레스테롤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정확히 보려고 LDL 콜레스테롤을 구해서 이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추자,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관계되는 요소는 일단 요걸 알아야 이제 혈당은 잘 조절이 되는데, 먹으면 올라갑니다. 설탕을 먹으면 더 올라가고, 식사, 간식, 음료 먹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덜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콜라를 먹으면 액체니까 흡수가 빠르고 당이 많으니까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이 적은 감자나 이런 걸 먹었을 때는 덜 올라가고 시간이 좀 늦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식후 2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 보통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 식후 2시간이 피크라는 얘기지 꼭 그 시간에 혈당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에 당이 피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틀리니까 대충 2시간 정도에 측정을 하자. 그럼 우리가 이 환자의 당의 식후 혈당을 알 수 있다, 그 소리지. 꼭 2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러플리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제일 중요한데, 운동을 하면은 당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냥 환자한테 얘기할 때 약을 먹어서 당을 내릴 수 있는 수치는 한 80 정도지만, 운동을 해서 내릴 수 있는 당의 수치는 100 이상이다. 이렇게 운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을 조절하는 요소가 인슐린이 있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당을 끌고 가서 근육에 가서 이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육에서 이게 당뇨가 오래되면 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이 저항성이 커져서 약을 아무리 써도, 인슐린을 아무리 써도 조절이 되지 않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당을 받아들이는 인슐린과 함께 그런 능력이 커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돈을 띄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이럴 때는 당도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쓰는 약물과 인슐린은 당연히 당을 낮추게 되죠.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접하게 되는데, 요당이 없으면 당뇨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당뇨병의 진단은 소변으로 하지 않고 피검사로 합니다. 피검사로 공복 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약을 먹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지, 소변에서 당이 안 나온다, 난 당뇨가 아니야, 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난 먹어서 당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도 많은데, 약보다는 당뇨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주나 돼지 감자 뭐 이런 것을 먹어서 조절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당을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잘못 먹었을 경우 신장이나 간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꼭 의사랑 상의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에는 보리밥만 먹으면 된다, 보리밥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보리밥, 현미를 먹으면 살짝 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좀 낮춰주기도 하죠. 하지만 소화가 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운동을 항상 병행해야 되고 꼭 보리밥만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4번 제일 중요한데, 먹는 약이나 인슐린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성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먹던 약도 당뇨가 내려가면 끊을 수 있고, 인슐린도 시작해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당뇨약을 먹게 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인슐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꼭 평생 해야 되므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고혈압의 문제점인데요.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혈관을 세게, 혈압이 높으니까 혈류가 부딪혀 갖고 터지게 만드는 거죠. 터지게 만들고 또 막히게 만들고. 그런데 이 고혈압의 문제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별로 증상이 불확실하고 없어요. 유병률은 높고 사망 원인이 이렇게 합병증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불확실하고 합병증은 무서운 반면에 증상이 별로 없다 이거죠. 어느 순간에 빡!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은 나는 평소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고혈압이 와서 문제가 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고 이렇게 뒷목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혈압 환자의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차라리 뒷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행운이죠. 그 다음에 코피, 현기증, 두통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갖고, 결국 혈압이라는 건 심장에서 짜는 압력인데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빠른 혈류를 지나가서 뇌까지, 이게 엔드오간이라고 하는데, 뇌까지 전해져 갖고 혈관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 하얗게 뇌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생명이 위험한 부분이 터지는 수도 있고 반신마비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혈관이 막히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CT상에서 보면 혈관이, 뇌가 이렇게 저음형으로 보이는데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또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소뇌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거죠. 고혈압성 망막변화도 이렇게 혈관이 터지게 돼갖고 시력 저하로 나타냄으로 돼서 고혈압이 처음 진단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이제 위험한 거는 대동맥 내막 박리인데, 큰 혈관,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보통 새벽 4시, 5시에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 태어나서 가슴 아픔이 이런 통증은 난생 처음이다, 이런 게 30분 이상 되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실로 곧장 와야 됩니다. 밑에 있는 대동맥 파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대동맥이 이렇게 파열돼 갖고 또는 혈관이 늘어나게 돼서 파열돼서 응급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요즘 보면 이제 건강검진에 이제 가슴 사진을 찍어보면 신비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신비대가 벌써 나타났다는 거는 혈압이 있다,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심장이 짜는 압력이 고혈압이다, 혈압이 측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압력을 받는 거죠. 심장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심장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그게 커지다 못해 푹 퍼져서 심부전증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갖고 가슴이 아픔을 느끼고, 특히 제가 여름에 강의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심장내과 의사는 겨울에 바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좁아진 게 더 오그라드니까 이런 증상, 가슴 아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겨울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사람은 협심증이라고 하고, 가다가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혔을 때 90분 내에 뚫어주면 이제 심장의 근육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찬스를 맞게 되는데, 90분 지나고 집에서 계시다가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심장이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슴이 아플 때는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다, 또는 왼쪽 가슴이 아프다, 또는 방사통이라는데 등까지 방사되는 통증이다, 또는 목까지 치밀어 오는 통증이다, 이런 걸 느꼈을 때는 응급실로 얼른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초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혈관이 이렇게 다리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고, 요새는 이렇게 좁아진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철사를 넣고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넓혀지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치료 효과는, 정상 혈압을 꼭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뇌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의 감소가 30에서 5%에서 40% 감소가 일어나고, 심근경색 발생이 20에서 25% 감소되고, 심부전 발생이 50% 감소되기 때문에 고혈압,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치료 목표는 정상 혈압 유지가 120에 80,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는 140에 90 이하,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조금 더 낮춰서 130에 80 이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혈압을 잴 때는 우리가 10분 정도 가만히 의자에 쉬어갖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용한 방 안에서 허리 정도 되는 높이에 혈압기를 두고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헐레벌 때 와갖고 재면은 당연히 높죠. 그거는 반드시 정상 혈압을 유지해야 된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다. 이미 병이 일어나고 나서 고혈압을 미리 인지하고 내가 약을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늦다 이거죠. 흡연,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신다면 지금 끊어야 됩니다. 왜냐? 관상동맥, 담배를 피면 관상동맥, 심장의 혈관이죠. 다른 여러 가지 혈관들이 좁아지고, 또 좁아지다 보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모든 장기들이 산소가 모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이 있으면은 동맥벽에 손상이 생기고 터져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혈중 콜레스테롤, 이렇게 좁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금연을 하시고 정상 체중 유지하시고 식사요법, 약물요법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혈관의 입장으로 보면은 혈관이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좁아지게 되고 막히게 됨으로써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 외에 스트레스 역시 혈관을 좁아지게 되고, 좁아지게 만드니까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높이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병이 있다가 스트레스 한 방 딱 생기면서 심근경색, 협진증, 돌연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더 길게 되면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중풍, 뇌출혈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혈관이 문제인데 혈관을 어떻게 잘 넓히게 만들고 피를 잘 지나가게 해서 우리 각 마지막 기관, 머리, 혈관, 다리끝, 발끝까지 피순환을 잘 되게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합병증을 극복하는 길인데, 한마디로 혈관이 안 막히게 혈압약을 잘 먹자. 매일매일 먹자는 의미는 나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야, 그건 아니고 혈압약이 혈관의 혈관 농도에, 피 농도에 잘 유지되고 있으면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면 혈압이 팍 올라가면서 혈관을 파열시킨다 이거죠. 매일매일 먹고 130에 80 아래로 유지하자. 당도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 다음에 평균 혈당을 당화혈색소 7.0 아래로 유지하고, 고지혈증도 제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100 아래로 유지하자. 그나마 이렇게 해야 혈관이 안 막히게 되고 안 좁아지게 돼서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일매일 강조하는 그 고혈압, 당뇨, 합병증을 막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릴레이 건강 강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서클 캠페인. 자기 혈관 숫자 읽기란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위험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자기 혈관 숫자를 확인하세요.